오늘 서영경 입시코칭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독서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독서를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고 활용하기를 바라는데 또 흥미가 많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들이 습관이 안 돼 있고 그냥 책만 읽어라 라고 부모님들은 하면 읽지 않는 것 같아요. 방법이 있을까요? 읽게 하는 방법? 아무래도 또 싫어하는 아이들은 전혀 안 읽으려고 하고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요령을 가지고 읽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학부모 119라는 책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놨어요. 독서에 대해서 편하게 읽는 독서, 그러니까 휴식 같은 그런 독서도 있지만 목적을 가진 독서를 해야 된다. 그 두 가지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. 그러면 아이들이 책은 재미없으면 안 읽는 것, 이렇게 어디선가 인식이 돼 있어요.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거든요. 책은 또 하나의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. 내가 다른 호기심에 대한 뭔가 탐구의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책을 또 읽고 또 내 아이디어에 덧붙이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미없으면 책은 저 수많은 책들을 내가 왜 나랑 상관없어 너무 두꺼워 뭐 이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책을 전체를 다 읽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줬다라는 것도 문제거든요. 네.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.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. 너희들은 학생이고 또 학생들은 그 책을 읽고 본인이 호기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잖아요. 진로도 그렇고 아니면 취미의 분야라고 해도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그 책을 읽고 또 궁금해서 찾아서 읽고 또 내가 과제를 할 때도 그 주제에 따라서 책을 뭐 2권이든 3권이든 찾아 읽으면 그 책을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고 정보를 알아보는 그런 활용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. 이렇게 얘기하죠.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. 어려워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. 목적이 있는 독서. 그렇죠. 그래야지만 사실은 지식의 또 다른 창출이 나오는 부분이죠. 맨날 재미있고 뭐 흥미로운 책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, 사실은. 이게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독서는 실은 이 책 쓰기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하잖아요. 그렇죠. 한 가지의 책 주제를 놓고 수십 권에서 뭐 100권 정도 이상으로 수집을 해서 그 해당되는 것들만 찾아서 빠르게 읽는 그런 방식인데 학생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독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목적을 가진 주제별로 책을 찾았을 때는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. 목차를 확인하고 그 목차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. 지금 그런 능력을 사실은 훈련시키는 단계라고도 보면 돼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이 목적 독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방법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부담, 본인이 이렇게 주제에 맞게 책을 여러 권을 찾아서 또 다른 자기만의 글을 써서 완성을 해서 학교에 또 제출하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죠. 확실히 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초안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책을 찾아보면서 근거를 덧붙이고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, 글이. 그래서 그럼 책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또 자료 조사를 해서 썼을 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참 잘 찾았다. 너 어디서 찾았니? 이렇게 하고 밑에다 출처를 밝히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신이 나는 거죠. 별 큰 방법도 아닌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. 수준의 차이가. 그런 방식을 경험하면 아이들도 왜 책을 읽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. 그 방식을 한번 써보세요. 저희 아이도 실은 소장님께 지금 독서 활동으로 배우고 있어요. 벌써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. 자신감도 충만하고요. 논리적이기도 하고요. 쓰기 자체 한두 줄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. 지금은 비교를 하면서 전과 후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. 말도 제법 잘 하게 되었고요. 이게 한 5개월도 안 됐죠.
네, 그 본인의 그 생각을 그 책을 읽고 펼쳐내고 그 근거들, 내 주장, 내 생각들은 또 왜 내가 이 생각을 했는지 그 근거들을 책에서 다 찾아내도록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감이 막 생기죠. 아이들이 말을 다 잘하고 싶어 해요.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그런데 그럼 뭐 때문에? 그랬을 때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그러면 이제 기가 죽죠. 시무룩해지죠.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책을 찾아보면은요, 그다음부터 이제 더 신이 나가지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게 되죠. 생각이 안 났지만 책에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리를 그렇죠.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남자아이 중에 그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그 사고는 되어 있었어요. 아, 이게 왜 이러지?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? 이렇게 했던 학생이 좀 사실 그 학교 생활에도 흥미도 많이 없었던 그런 아이예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왜 이런지 답답한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무엇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. 보통 보면은 답답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또 사회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게 했더니 아이가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졌어요. 왜냐하면은 자기가 답답했던 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해법들이 책 안에 들어있잖아요. 그런 길을 그렇죠. 제시해주는 역할이군요. 그렇죠. 역시 독서의 힘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렴하죠. 시간만 좀 꾸준히 투자하시면 되고요. 너무 치열하게 안 하셔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즐기면서. 그렇죠. 그냥 함께 그냥 하시고요. 계속 누적을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필요한 게 저희들은 이 책을 이용해서 하는 독서 활동에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네네. 잘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소장님 같은 분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참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뭔가 잘하고 싶다. 이런 욕구는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1단계 어떻게 하고 2단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시간, 이게 싫은 거죠.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충분히 스승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데 거기서의 이제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고민은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걸 해주시려고 하면 또 아이도요 거부하잖아요. 양도 많고 뭔가 이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 많은 걸 해서 나를 힘들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들켜버리게 되잖아요. 아, 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이 해주실 부분은 제가 그래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학부모 119에 넣었는데요. 거기서 보면은 부모님께서 그냥 계속 누적만 시켜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부모님이 일단은 스승의 역할은 누적의 힘을 아이하고 함께 그 시간을 벌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아이가 뭐 처음에는 그림책으로부터 출발하죠. 어릴 때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두꺼운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번에 이제 5월의 청춘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. 네. 그게 이제 5.18 민주 그 항쟁에 대한 그런 이제 배경인데 5월의 달리기라는 그 고학년, 초등고학년, 뭐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읽는 책이 그 원작이거든요. 그러면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아요. 이 책이 원작이야. 막 이러면서 맞아요.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. 그런데 이 책은 거기 명수가 나오고 달리기 하는 게 진짜인데 여기는 뭐가 다르지? 이러시면서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. 그러면 아이가 읽은 책을 가지고 이게 숙제라고 했을 때도 그런 역할을 그냥 해주시고요. 아이들 책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림책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,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삐쳐가지고 뛰쳐나갔지? 예를 들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, 거기에 맥스가 보면은 엄마한테 삐져가지고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갔다가 오잖아요. 환상세계에. 네. 그랬을 때 너는 엄마한테 삐졌을 때 너는 뭐 하고 싶었어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. 아무렇지도 않게. 우리가 너무
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갈등 속에서 해결하기 힘든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 또 스르륵 해결이 되죠. 네. 그러니까 참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냥 계산을 하시지 말고요.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. 이 느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아이를 예를 들면 네네. 책도 좋아하지만 네. 최근에는 만화책을 그렇게 좋아해요. 괜찮을까요? 만화책도 사실은 많은 양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그 사고를 활성화시키지 않는, 그러니까 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게 독서거든요. 네. 그리고 만화나 영상 매체는 처음에는 활성화가 돼요. 그런데 그게 뭐 30분 정도 지나면 멈춘다고 하더라고요, 활성화를. 그래서 이게 책은 24시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. 아, 그게 제가 생각했을 네. 때는, 저도 이제 뇌 관련 책을 읽어보긴 했는데, 텍스트를, 두뇌에서 이제 인풋으로 받아들이면 이미지화 시키고 그 가상의 어떤 음성 같은 거,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계속 할 수 하는 있기 거죠. 때문에 그쵸. 그런 거죠. 활성화라고 하거든요. 그런 활성화하는 단계, 네. 사고의 활성화하는 단계가 계속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그리고 질문을 처음에 하잖아요. 그럼 아이들이요, 가만히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왜 그러죠? 정말 쉬운 질문인데도요. 그만큼 질문을 하는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. 아, 그런 질문을 책 읽고 질문을 받아보질 않아서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바로바로 얘기가 나오죠. 그게 네. 훈련이 필요해요. 네.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해주실 역할은 그 부분이고, 또 전문가 또는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이 된 아이가, 누적이 되고 훈련에 된 아이가 학교를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체계도 더 빨리 잡죠.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에 대한 양이 더 많이 소화할 수가 있고, 또 멘토 분들을 또 이렇게 이제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아이가 누적돼 있는 아이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그 세곡만 하면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쵸?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 1단계부터 다시 가야죠. 읽는 단계부터 이제 그것도 아주 낮은 단계부터 갈 수밖에 없어요. 책 읽는 것은 어떤 비약적인 결과를 한꺼번에 만들어내기는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서 저는 오히려 그 부모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서현경 입시 코칭 연구소의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